링크 명령을 이용해서 하드링크 하나, 소프트링크 하나 만들어서 특징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는 만들어서 LL 해가지고 여기에 이렇게 바뀌는 것까지만 볼 건데, 여러분들은 원본 파일을 수정해서 링크 파일의 내용이 같이 수정돼 보이는지, 그리고 원본 파일을 지워서 링크 파일은 살아남는지 아니면 제 역할을 못하는지 이것까지 확인해 보시기 바래요. 강의 자료를 보시면서 제가 실습하는 거를 같이 따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LL에서 한번 보고 기존의 파일을 하나 만들어 볼까요? vi tmp.txt로 지금 해놨으니까 예, 이 정도 해서 write q esc 콜론 wq 이렇게 해서 만들었습니다. 파일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파일에 대해서 링크를 거는 것이죠. ln tmp.txt 원본 파일, 그 다음에 새로 만들어질 hard.txt 하드링크가 만들어진다 라는 뜻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소프트링크를 만들겠다. 심볼릭 링크 소프트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LL 해서 볼게요. 그러면 지금 아이고 허해서 잘 안 보이죠? tmp soft.txt인데 이것은 tmp.txt를 가리키고 있는 심볼릭 링크다 라는 뜻이고, 지금 여기 보면은 심볼릭 링크의 특징, 맨 앞에 L이라고 파일의 종류가 L이라고 표시되고 권한이 777이다. 맞죠? 예,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를 아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요것은 하드링크죠. 하드링크는 권한상으로 봐서는, 권한이나 파일 종류로 봐서는 아무런 표시가 나지 않아요. 뭐에서 표시가 나죠? 여기 링크 개수가, 파일인데 링크 개수가 1이 아니라 2로 올라갔죠. 그래서 이거는 원본하고 복사본이 똑같이 2로 올라가게 됩니다. 자신의 복사본을 가지고 있다. 나는 한 개짜리가 아니라 두 개짜리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심볼릭 링크와 하드 링크를, 그럼 원본을 한번 바꿔볼까요? 여기서 자, cat 해서 tmp.txt 이렇게 해보면 나오죠. 그래서 tmp hard.txt 똑같은 값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soft.txt 같게 나오죠. 그럼 원본을 한번 고쳐 볼게요. 복사본으로 고쳐도 영향은 똑같아요. 저는 원본으로 고쳐 보겠습니다. I 눌러서 100, 200, 300 이렇게 고쳐 봤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원본 하드 심볼릭 이렇게 보면 다 똑같이 고쳐졌죠. 그러면 원본을 지워 보겠습니다. remove, 아직 배우지 않은 명령어지만 그냥 지금 사용하기로 합시다. 지웁니다. tmp.txt 원본 파일을 지웠죠. 그랬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소프트 링크는 지금 자신의 그 할 수 있는 일을 잃어버렸어요. 왜냐하면 이 원본 파일이 지워졌기 때문에. 하드링크는 그대로 남아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변화가 어디에 있나요? 하드링크에 링크 수가 2가 아니라 1로 다시 줄어들었죠. 원본 파일이 없어졌기 때문에 이제 이것도 한 벌짜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내용을 볼게요. 위에 있죠. 예, 하드링크는 그대로 남아있죠. 소프트링크는 예, 그런 파일이나 디렉토리가 없다고 나오죠. 링크가 깨졌습니다. 예, 이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파일의 권한 부분이 끝났고, 다음에는 하드디스크를 새로 장착을 하려고 할 때 이 하드디스크를 시스템에 인식을 시키고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겠죠. 그 부분입니다. 파일 시스템 관리 중에 파일 시스템 생성이라는 제목으로 되어 있는데 뭘 하는 부분인지 보도록 합시다.
하드디스크를 새롭게 추가 장착하였거나 기존의 하드디스크에 공간이 남아있다면 파일 시스템 생성 절차를 통해서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드디스크라는 것이 하드디스크는 파일을 저장할 수 있는 하드웨어인 것이죠. 그러면 그 파일 시스템을 모든 하드웨어를 파일로 인식한다고 했죠. 리눅스에서는. 그러면 그 파일 시스템을 어찌어찌 만들어서 리눅스 파일 시스템에서 그 슬래시 디렉토리, 최상위 디렉토리 아래다가 붙이는 것까지 하면은 다 끝나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 단계가 앞에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로 되어 있는데 실제적인 단계는 여기 앞에서부터 5개까지가 파일 시스템을 생성하는 단계예요. 그리고 6번째 요것은 내가 생성해 놓은 파일 시스템을 리부트 하더라도 매번 그 지점에 마운트가 뭔지는 좀 이따 배우도록 합시다. 마운트 시켜서 매번 같은 위치에 그 파일 시스템이 그 디렉토리, 특정 디렉토리로 보이도록 파일에다가 쓰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약간 별개로 떼어놓고 1, 2, 3, 4, 5번 단계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외워두시기 바래요. 첫 번째는 내가 PC를 가지고 있다면 PC 전원을 오프한 다음에 컴퓨터를 열어서 그 안에다가 하드디스크를 장착을 하고 다시 시스템을 부팅시키죠. 그렇게 했을 때 그것이 하드디스크 장착입니다. 장착하고 부팅시켰을 때는 그것을 인식을 해야 돼요. 인식은 우리가 인위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없고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인식을 해야 됩니다. 다음 단계는 파티션을 분할해야 되는데 이것은 내가 새로 장착한 하드디스크 안에 파티션을 나누는 것입니다. 파티션은 뭐의 기준이 되냐면 파일 시스템이 하나 들어갈 수 있는 기준이 돼요. 즉 하드디스크 내가 500기가짜리를 하나 샀다. 그러면 이것을 통째로 쓸 수도 있고 250 나눠서 쓸 수도 있죠. 나누는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파일 시스템을 서로 다른 거를 쓰기 위해서 나눌 수도 있고 아니면 통째로 쓸 일 없다. 하나는 업무용, 하나는 다른 용도로 쓰겠다라고 하면 용도에 따라서 2개 또는 3개로 나눠서 쓸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그 나누는 기준이 되는 부분을 파티션이라고 해요. 그럼 내가 이걸 용도에 따라서 나눌 건지 통째로 쓸 건지를 결정해서 파티션 분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 파티션 분할하고 하드디스크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인식하는 부분하고 파티션을 분할 삭제하는 부분하고는 F디스크라는 하나의 명령으로 다 할 수가 있어요. 다만 옵션만 다릅니다. F디스크로 파일 시스템의 현재 상태를 확인, 그 다음에 파일 시스템의 파티션을 분할, 요거까지 다 하나의 명령어로 처리합니다. 그래서 파티션 분할까지 되었다. 그러면 해당 파티션에다가 파일 시스템을 얹어야 됩니다. 파일 시스템이라는 것은 그냥 파일을 저장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하드디스크에다가 관리 기능을 하는 소프트웨어를 얻는 것이에요. 그래서 파일 시스템을 생성을 해야 우리가 거기다가 어디에다가 특정 파일을 넣었다. 그럼 나중에 그거를 읽을 때도 그 위치에 정확히 가서 읽어줘야 내가 저장해 놨던 내용을 다시 꺼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기능을 하는 것이 파일 시스템이에요. 즉 지금까지는 하드웨어만 있었다면 이제 처음으로 소프트웨어가 얹히는 것입니다. 파일 시스템을 생성하는 명령은 mkfs, make file system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죠. 다음 여기까지 했어도 그 최상위 디렉토리 슬래시라는 최상위 디렉토리 아래다가 붙이는 작업은 아직 하지 않았죠. 그 작업만 하면 됩니다. 그럼 그 붙이는 작업은 명령어가 마운트예요. 그런데 그 전에 하나의 단계가 더 있죠. 그것은 마운트라는 명령은 하드웨어, 지금으로는 우리가 보는 하드웨어는 하드디스크죠.
하드디스크를 특정 디렉토리에다가 연결하는 작업을 하는 게 마운트 명령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그 디렉토리 이퀄 그 장치라고 인식을 하게 돼요. 그래서 마운트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하드디스크를 삭제할 수가 없습니다. 언마운트 시킨 다음에 하드디스크 장착을 풀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운트라는 것은 하드웨어와 특정 디렉토리에 짝을 지어주는 명령이다. 그런데 그 앞에 4단계가 있죠. 디렉토리를 미리 생성해 놔라. 마운트 명령의 대상이 되는 디렉토리는 이미 있는 디렉토리여야 돼요. 그리고 빈 디렉토리여야 되고, 그래서 여기에서 새로운 디렉토리를 생성해 놓습니다. mkdir 명령으로 생성하면 비어있는 새로운 디렉토리가 준비되어 있죠. 그 상태에서 마운트 명령으로 하드웨어와 내가 금방 만든 디렉토리를 연결을 시킵니다. 그럼 여기까지 하면 여기서 만든 특정 디렉토리 안에 그냥 보통의 우리의 홈 디렉토리처럼 그냥 평이하게 보이는데 그 영역에다가 뭔가를 쓰면 하드웨어적으로는 내가 금방 새로 장착한 새 CD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럼 여기까지로 다 되었는데 1, 2, 3, 4, 5번을 다 한 상태에서 시스템을 부팅시키면 어떻게 될지 생각해 봅시다. 하드디스크 인식했던 거 그대로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파일 시스템 생성해 놓은 거 그대로 있을 것이고, 디렉토리 만들어 놓은 거 그대로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운트 명령을 사용해서 연결해 줬던 것은 부팅시키면 클리어 되어 있어요. 그러면 매번 부팅할 때마다 마운트 명령을 써줘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파일 시스템에 대한 마운트 명령을 자동으로 해주는 파일이 우리 아주 초창기에 한번 언급됐었던 파일인데 etc의 fstab이라는 파일이 있습니다. 이 파일 안에 들어가 보면은 여러 개의 항목이 쭉 있는데 그 항목들을 차례대로 채워 넣으면 그게 바로 마운트 명령이 되겠어요. 그래서 재부팅 시에도 똑같이 적용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 파일에까지 등록해 놓는다 하면은 이제 파일 시스템 장착이 끝나게 됩니다. 그럼 여기까지로 전반적인 설명을 마치고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되는 것은 1번에서 5번까지의 단계를 확실하게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세부적으로 이런 확인할 때 명령은 fdisk 다음에 무슨 옵션을 쓰냐, 분할할 때는 무슨 옵션을 쓰냐, 이런 세부적인 명령을 그 다음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파일에다가 등록하는 이유는 마운트 명령이 리부팅 할 때마다 해제되기 때문에 이 파일에다가 등록해 놓고 사용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이걸로 전반적인 설명을 마쳤고, 이제 다음 페이지에서 fdisk나 mkfs, mkdir, 마운트 이런 명령어들 하나하나에 대한 설명을 좀 마치고, 그 다음에 실제로 버추얼 박스에 지금 VMware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실습은 못 하실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큰 새가 지나갔어요. 그래서 버추얼 박스를 기준으로 이 과정을 한번 해볼 테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집에서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파일 시스템 관리에 관련된 명령어로서 fdisk를 먼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fdisk는 앞에 페이지로 잠깐 가볼게요. 첫 번째, 두 번째 단계에서 사용되는 명령어죠. 하드디스크를 인식하고 어떤 거를 인식하고 있는지를 이걸로 조회를 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fdisk-l로. 그리고 fdisk라는 그냥 명령을 치면 이거는 커맨드 모드로 돌아가요. 그래서 추가 명령을 하나 칠 때마다 어떤 결과를 내놓는 방식으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합니다. 파티션을 분할하고 생성할 수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fdisk가 사용되는 지점이에요. 지금 여기 5개의 단계 중에 앞에 2개 단계에서 fdisk를 사용하고 있어요.
즉 F디스크는 파일 시스템하고 관련된 걸 알려줄까요? 알려주지 않을까요? F디스크라는 것은 파일 시스템 이전에 하드웨어로서의 하드디스크를 인식하고 관리하는 명령어입니다. 그래서 파일 시스템은 아직 얘는 고려하지 않아요. F디스크 단계에서는. 그러면 가서 봅시다. F디스크-L 하면 장착된 디스크들의 파티션 테이블 정보가 출력된다. 파일 시스템의 정보 같은 건 안 나오고 파티션 테이블 정보가 출력된다 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냥 F디스크만 치면 순차적인 명령이 또 나오고 F디스크 뒤에 특정 하드디스크 이름을 치면 그 하드디스크에 대한 정보들을 컨트롤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다시 S 옵션을 쓰면 파티션 크기를 출력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번 버추얼박스 가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F디스크-L 이거 지금 파일 시스템 관련된 거니까 당연히 SU 상태에서 수행하셔야 돼요. 일반 사용자들은 이런 걸 하면 안 되겠죠. 다시 L 해보면 하드디스크가 지금 한 개입니까? 두 개입니까? 제가 지금 여기 두 줄이 나와 있죠. 그런데 하드디스크는 한 개예요. DV에 SDA라는 하나의 하드디스크만 가지고 있고 파티션이 1번, 2번 이렇게 두 개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F디스크 해서 하드디스크 이름을 SDA까지 여기에서 SDA까지 치셔야 돼요. 여기 1 이렇게 하면은 얘는 해당되는 하드디스크가 없는 상태가 됩니다. 파티션까지 들어가지 말고 이 하드디스크에 대한 정보를 F디스크로 보고 설정하겠다. 그리고 들어가면 커맨드 모드라고 하면서 이렇게 나오는데 헬프를 보려면 M을 쳐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M 엔터 하면은 자기가 소화할 수 있는 커맨드들 이렇게 한 글자씩 치시면 돼요. 그것들이 여기에 쭉 나와 있는데 이 중에 이제 몇 개를 사용해서 하드디스크를 인식시켜 볼 겁니다. 파티션도 분할할 거고요. 그럼 지금은 우리가 하드디스크 새로 장착한 것도 없고 기존 하드디스크를 나눌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정보를 보는 명령어만 하나 쳐볼 거예요. 프린트 더 파티션 테이블 이런 것이 있으니까 프린트 해봅시다. 그러면 SDA라는 하나의 하드디스크가 파티션 요렇게 두 개 가지고 있다라고 보여주고 있어요. 예, 그리고 나가는 것은 Q 해서 나가면 됩니다. 그래서 구경만 하는 식으로 F디스크 명령을 사용해 봤어요. 실제로 장착할 때는 다른 명령어들도 사용해 보도록 합시다. 다음 관련 명령어 make file system이라는 뜻의 MKFS라는 명령인데 이거의 확장 버전으로 MK22FS라는 명령도 있어요. 두 개가 하는 기능은 거의 같아요. 그런데 옵션 사용하는 방법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MKFS가 하는 일은 하드디스크 인식과 파티션까지는 끝난 상태에서 파일 시스템을 만들어 올리는 상황이죠. 그래서 새로운 파일 시스템을 만드는 명령이고 당연히 루트 사용자만 사용 가능합니다. 그리고 파일 시스템 유형이라는 거는 이렇게 다시 T 뒤에 어떤 유형 이름이 옵니다. 그러면 파일 시스템 유형을 지정하지 않으면 기본으로 ext2로 지정이 됩니다. 그리고 MK22FS는 이거 이렇게 세 개의 파일 시스템을 만드는 명령입니다. 그럼 여기 와서 한번 봅시다. MKFS 뒤에 다시 T로 파일 시스템의 종류를 선택하고 그 다음에 어디다가 이 파일 시스템을 올릴 것인지 대상을 선택합니다. 그런데 이때 선택하는 대상은 하드디스크를 지정하면 안 되겠죠. 하드디스크가 아니라 파티션명까지 같이 들어간 이름을 당연히 지정해야 되겠죠. 파일 시스템이라는 거는 특정 하드디스크에 올라가는 게 아니라 특정 파티션에 올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뒤에 번호까지 써서 특정 파티션을 지정합니다. 그러면 이 장치에다가
이 파일 시스템을 올린다라고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특이하게 다시 J, MK22FS에서는 다시 T 뒤에 타입명을 적는 방법도 되지만 다시 J 이렇게 하면 저널링 파일 시스템이라는 뜻이어서 ext3 파일 시스템이 장착이 됩니다. 그럼 여기까지로 배우고 연이어서 마운트 명령도 같이 한번 봅시다. 자, 마운트 명령이 여기에 다시 T 옵션을 쓰는 것이 앞에 있는 MKFS랑 닮아 있어요. 그래서 같이 보면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마운트는 하는 일이 특정 장치와 특정 디렉토리를 서로 짝지어 준다. 보조 기억 장치나 파일 시스템 등을 다른 디스크의 최상위 디렉토리 밑에 하위 디렉토리로 연결한다. 그런데 마운트를 사용할 때 주의해야 할 것은 해당 디렉토리가 미리 만들어져 있어야 된다고 했죠. 여기 요건 스몰로 고쳐봅시다. 예, 마운트라는 명령만 치면 현재 마운트된 목록을 확인할 수 있어요. 가서 한번 쳐봅시다. 마운트만 딱 치면 현재 마운트된 목록, 내가 마운트 시키지 않았는데도 시스템에서 기본적으로 아주 많은 분량의 마운트를 이미 시켜놓고 있죠. 이렇게 여기에 이제 내가 마운트를 시킨 것이 있다면 여기에서 제대로 내 것도 들어갔나 확인을 할 수 있게 되겠죠. 그럼 마운트하는 명령은 MKFS보다 조금 더 다양해요. 옵션이 먼저 마운트 한 다음에 대상되는 디렉토리를 쓰는 것이 마운트 명령의 기본입니다. 마운트 어디다가 해라. 그런데 그 앞에다가 뭐를 어디다가 해라. 마운트라는 것은 이거를 저거에다가 매치시키는 게 마운트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이라는 소스는 디바이스죠. 그래서 그 디바이스를 먼저 쓰고 이거를 이 디렉토리에다가 마운트 해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옵션을 봅시다. 다시 T 옵션은 MKFS 때랑 똑같아요. 그리고 다시 O 다음에는 뒤에 오는 말에 따라서 옵션이 달라집니다. 다시 O, read only라고 하면 읽기 전용으로 마운트 되는 겁니다. 다시 O, 리마운트라고 하면 요거 두 개가 짝이에요. 요거 두 개가 짝, 요거 두 개가 짝 라고 하면 이미 마운트 되어 있는데 이 디렉토리에 그거를 다시 한번 다시 마운트 하는 겁니다. 그리고 뒤에 요것도 역시 타입 선언하고 비슷해요. 그 다음에 umount라는 것은 용어로는 unmount라고 부르는데 명령어는 umount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umount에서는 장치명을 불러도 되고 그것이 연결되어 있는 디렉토리명을 불러도 됩니다. 요거는 지금 디렉토리명을 부른 거고 이것은 장치명을 부르고 있죠. 파티션 이름을 썼죠. 그러면 이 디렉토리에 붙은 거를 떼어라. 이 장치가 붙은 곳을 떼어라.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umount에서 다시 A 하면은 다시 A는 /etc/ mtable mtab라는 파일에 명시된 모든 마운트들을 다 언마운트 시키라는 거예요. 그것은 좀 전에 저희가 마운트라는 명령을 쳤을 때 아주 긴 목록이 나왔었죠. 그거 전부를 말하는 건데 그 뒤에 추가 옵션을 주면 다시 제한이 걸립니다. 파일 시스템이 이거인 장치들을 모두 언마운트 이런 명령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명령어를 봤고요. 파일 시스템을 관리하는데 관련된 파일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의 파일은 좀 전에 말로만 한번 언급됐었어요. 마운트라는 명령을 쳤을 때 나오는 여기 뒤에 있는 tab는 테이블이라고 읽으시면 자연스러워요. 마운트 테이블이라는 파일이 환경 파일이죠. etc 밑에 있는 것은 다 환경 설정 파일들이죠. 마운트 테이블을 가지고 있는 파일이 있어요. 여기에는 현재 시스템에 마운트 되어 있는 파일 시스템들이 전부 들어가 있습니다. 리스트업 되어 있고 그거를 보려면 마운트 명령을 쓰면 되었었죠. 좀 전에. 그리고
파일 시스템 테이블 fstab라는 파일이 있어요. 여기에는 아까 그 5단계는 우리가 손으로 하는 것이고, 그 중에 부팅을 했을 때 리셋되는 것은 마운트 명령이기 때문에 그거를 매번 부팅할 때마다 읽고 올라오게 하려면 이 파일에다가 등록해라 라는 그 파일이었어요. 부팅 시에 자동으로 마운트를 해준다. 그래서 이 안에 들어가 보면 6개의 필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요 다음 페이지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고요. 여기서 보면 디스크를 이제 추가한 다음에 요 위치로 마운트에서 사용하는 방법 커맨드들만 쭉 한번 적어 봤어요.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것으로서 이렇게 파일 장치명 확인, 인식했나 확인한 다음에 이 디스크를 지정해서 분할하려고 들어가서 이 안에서 이제 세부적인 명령어는 생략된 겁니다. 어찌어찌해서 분할을 해서 생성했다. 그 다음에 mkfs.ext4 이거는 mkfs 띄고 다시 t 띄고 ext4 이렇게 쓰는 거하고 뒤에 .ext4를 붙여서 쓰는 거하고 똑같이 ext4 파일 시스템을 지정하는 겁니다. 이 파티션에다가 이 파일 시스템 깔아라 이렇게 하고 디렉토리 미리 생성해 놓고 마운트하고 마운트할 때 이 타입은 당연히 이 타입이랑 같은 타입을 사용해야 되겠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부팅 시킬 때도 요 명령어가 수행되도록 fs 테이블 파일에다가 이렇게 이 내용 그대로 마운트 명령은 아니지만 마운트를 하도록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그럼 부팅할 때도 유지가 돼요. 요거는 이제 요약본이고 지금 시간이 많이 됐으니까 다음 시간에 실제로 이 명령어를 사용해서 하드디스크를 한번 붙여봅시다. 그럼 fs 테이블을 한번 볼게요. 항목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있었죠. 6개를 이렇게 분할해서 한번 보도록 해봤어요. 요게 소스, 요게 데스티네이션입니다. 이 장치를 이 위치에다가 마운트 해라. 그리고 타입은 뭐다. 그리고 요것은 추가적인 마운트 옵션이고요. 요 부분은 덤프를 통한 백업을 할 거냐 안 할 거냐를 정하는 부분이고, 요것은 부팅할 때 파일 시스템 점검을 하겠냐 안 하겠냐인데 요거는 보통 우리가 추가로 마운트하는 것들은 다 0이고 루트 파일 시스템의 경우에만 0이 아닌 숫자를 가져서 점검을 하도록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로 파일 시스템 관련된 명령어와 파일들에 대해서 알아봤어요.